우리가 동네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꼭 필요한 능력치들이 있는데요. 이건 큰 대로변이나 바닥 권리가 억대로 형성되어 있는 번화가 쪽 장사는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동네 장사는 진짜 동네에서 경쟁자가 한 5개 미만인 곳, 그러니까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진짜 많아봐야 10개가 넘어가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상권에서 장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치들이 있는데요.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냥 차려놓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능력을 잘 발휘해야 오래 살아남고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이런 능력치는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능력치는 경쟁 매장 체크에 대한 능력치인데요. 이게 단순히 경쟁 매장을 벤치마킹 하거나 가볍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쟁자 체크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한지에 대한 능력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삼겹살을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같은 삼겹살을 파는 경쟁 매장의 모든 정보를 내가 꿰뚫고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장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매장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 메뉴를 파는 매장의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매출이라든지 메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 매장의 수익이라든지 테이블 단가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알바 수라든지 그들의 시급이라든지 또 식자재는 어디서 들어오는지 고기는 어디서 납품을 받는지 장을 직접 보러 가는지 고기 불판은 어느 회사 건지 숯은 어디에서 가져다 주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경쟁자를 체크하는 능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상쇄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동네 장사라는 게 아무리 단골이 있다지만 우리 가게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인 때문에 다른 가게를 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우리 매장이 쉬는 날, 문을 닫은 시간에 경쟁 매장을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경쟁 매장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런 능력치가 있다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시급을 100원에서 200원 더 올려서 뛰어난 알바를 뽑는다든지 이번 달 매출을 안다면 동네 사람들의 지갑 사정조차도 알 수도 있는 문제예요. 테이블 단가까지 파악이 된다면 우리 매장의 테이블 단가를 올리는 방법도 구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쟁자 체크라는 건 유동인구가 많고 크게 마케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손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번화가 상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동네에서는 거의 단골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권에서는 필수예요. 심지어 경쟁 매장 사장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바들이나 직원들한테 어떤 멘트를 하라고까지 하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아예 폐업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결국은 그게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그냥 간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경쟁자만 잘 체크한다고 해서 동네 장사에서 우리가 경쟁자 대비해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느냐,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순이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데요. 바로 식자재에 대한 이해예요. 저는 이제 자영업 세미나나 아카데미를 하면서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자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요리를 판매하는데 요리 재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떤 식자재를 쓰면 저렴한지, 완제품은 어디께 좋은지, 면은 어느 회사께 더 좀 쫄깃하고 저렴한지, 양념은 어느 회사께 감칠맛이 뛰어나고 가격이 괜찮은지, 고기를 판다면 고기 거래처는 어디가 좋고 좀 저렴한지, 좀 나에게 유리한 결제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처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음식을 팔고 마진도 남기고 주방 효율화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일전에 세미나를 할 때 네이버 쿠폰을 발급해서 프로모션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쿠폰을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수제 멘보샤로 해놓은 사장님이 있었어요. 중국집도 아니었는데 수제 멘보샤였습니다.
요즘은 이 멘보샤 완제품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튀겨서 주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나게 간편한데 그걸 일일이 다 만들어서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완제품 식자재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폭이랑 깊이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식봄이라는 식당 전용 식자재,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곳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사장님들의 순이익이나 이 마진율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동네 경쟁 사장님에게 이기려면 많이 남겨서 다시 손님들한테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식봄에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식봄데이라고 하는 그 딱 일주일만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때 가장 저렴하게 우리가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식봄데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선착순 한 300명한테 50% 반값 쿠폰 같은 것도 발행을 하거든요. 2만원 할인 쿠폰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 9만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텐데,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권프로 식봄이라는 쿠폰 코드가 입력이 되는데 자동으로 1만원 할인 쿠폰이 추가로 발급이 됩니다. 총 10만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건프로 식봄 1만원 쿠폰 다운로드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딱 2주 동안만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체크해서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봄 같은 경우는 평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식자재 가격도 좀 적게 오르거나 오히려 더 내려간 것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국내산 쌀 같은 경우는 20kg에 35,737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1,493원, 오히려 더 내린 품목도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식봄에서는 대란 한 판에 3,477원, 또 코카콜라 뚱캔 한 박스에 9,618원, 국내산 햇 양파 15kg가 9,328원이에요. 이게 식당에서 많이 쓰는 그 범용 식자재를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직배송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주문을 하면은 내일 냉장고, 냉동고 안에까지 다 넣어줍니다. 이 국내에서 가장 큰 식자재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J 프레시웨이라든지 현대 그린푸드 같은 대기업부터 식자재 전문 유통사, 그리고 각 지역 도매상까지 전국에 한 3,200곳 정도가 입점을 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첫 구매할 때 불만족을 하면은 100% 환불해 주는 걸로도 한때 좀 유명했었는데, 아직도 이 서비스는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식봄의 형태가 흔히 말하는 오픈마켓이라서 이 식자재 업체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최저가에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장사를 한다면 꼭 알아놔야 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식자재 업체 찾는다고 매번 시간 낭비하고 또 좋은 거 갖다 주는지 아닌지 실랑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가격을 그때그때 한번 쓱 보고 비교해서 저렴한 것만 주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용하는 능력도 동네 사장님들한테는 필수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마트에서 식자재 한번 좀 사려면은 주차도 해야 되고 짐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좀 써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좀 더운 날씨에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런 오픈마켓을 이용을 하면은 밖에 안 나가고도 마트보다 조금 저렴하게 편하게 식자재를 주문할 수 있으니까 꽤 유용한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할인 쿠폰도 그때그때 계속 주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알뜰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필요한 식자재가 없어도 이런 식자재 오픈마켓은 여러 가지 좀 즐겨찾기를 해놓았다가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특가나 이런 게 뜰 때가 있는데 완전 헐값에 나오는 식자재를 구매했다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동네 장사에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가능해지면 단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색낼 수 있는 거니까 손님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자, 세 번째 필요한 능력치는 바로 이벤트 활용 능력치 있는데요. 이 동네 장사에서 좀 머리가 아픈 게 늘 같은 음식, 같은 손님, 같은 서비스다 보니까 매장이 힘이 없어 보이는 곳들이 많아요. 뭐랄까, 생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이 가는 손님도 받는 사장님도 축 처지게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늘 같은 외관이다 보니까 뭔가 좀 죽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매장은 사실 항상 그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좀 강조하는 게 주기적인 이벤트를 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거라도 괜찮아요. 손님하고 한마디 말 섞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이벤트는 단골을 계속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벤트를 아예 하지 않는 매장은 사실은 사장님이 그런 성향이 아니거나 그런 능력치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치가 없다면, 성향이 아니라면 그런 능력치를 키우거나 성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합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동네 식당들이 이벤트를 하죠. 쓸데없다고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쓸데없지 않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벤트를 하는 매장들은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지만, 아예 힘이 없어 보이는, 생기를 잃은 매장들은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벤트도 워낙 다양해서 마음만 먹으면 손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도 좀 생기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꼭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에이, 식당이 뭐 음식만 잘 만들고 친절하면 됐지 뭐 이벤트는 무슨 이벤트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큰일 날 소리예요. 이벤트 때문에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이벤트 때문에 손님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에서 반복 매출이 발생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동네 장사에서는요. 자, 오늘 제가 동네 사장님이 갖춰야 할 능력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디테일한 경쟁 매장 체크, 두 번째가 식자재에 대한 이해와 깊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벤트 활용이었습니다. 이 3가지 능력치가 다 갖춰진 분이 있다면 장사를 잘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능력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능력치를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로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은 제가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곰프로 들어갑니다. 많이 파세요.